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첼리브레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지금 시간까지 전반적인 뉴스에 관해서 쭉 살펴봤는데, 사람마다 이제 지금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시세창만 그냥 주구장창 그냥 하루에 100번도 더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전반적인 이 트렌드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갈지 어떤 그런 기조에 관해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양분되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후자 쪽에 속하는 사람이라서 뉴스가 어떻게 진행될까, 향후 이 장세가 진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갈까, 이런 거 위주로만 보거든요. 숫자를 지금 현재 보면 아마 답답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코인을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목적 의식이 없으면 어차피 다 잃어버려요.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복권을 누가 당첨되는데 나중에 향후 10년 후에 보니까 패가 망신해 있다. 그게 그릇이 안 차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코인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이 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을 할 때 선택 전에 분명히 목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이 있었다면 지금 장세가 이렇다고 해도 흔들리질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전에, 선택하기 전에 아마 그냥 쉽게 판단을 내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이 더 힘드실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뉴스인데, 이더리움 개발자 팁, 머지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8월에 발생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왔는데, 머지가 난이도 폭탄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포스로 전향되는 기점이 되는 시점이 이 정도가 될 거야 라고 비탈릭 부텔린도 같이 나와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 중심을 이쪽으로 이동시켜도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장세를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그 미국 퇴직연금하고 관련돼서 비트코인 투자, 크립토커런시에 관해서 옹호하는 발언이 얼마 전에 나왔다가 오늘은 이제 어떤 발언이 나왔냐면, 미국 하원에서 퇴직 계좌에 대한 비트코인 투자 보호 법안 발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두 개로 갈렸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객을 위험하고 투기적인 도박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을 했다. 이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공화당은 자, 피델리티의 이 상품을 옹호를 하면서 자, 변호에 나섰다. 지금 현재 그래서 물음표를 중간에 제가 띄워놨어요. 이도 저도 아닌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과 똑같이 미국 정치권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일단 피델리티가 이런 상품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이미 저는 게임 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인데, 스웨덴 중앙은행 비트코인 돈으로 사용되지 못해. 그냥 이 제목만 봐도 대충 분위기를 아시겠죠?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이게 진짜 진실일까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간이 되게 약세 흐름이 있고 패닉 구간이 올 때 미디어를 동원해서 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항상. 자, 그것도 이제 같이 움직이더라고. 제가 이제 지난 과거를 되돌려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게 만들죠.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포기하는, 코인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뭘 해도, 뭘 배워도, 공부를 해도, 직장에서도 포기하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인내력이 있는 사람들보다. 그거는 개인의 어떤 MBTI적인 어떤 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강조해봐야 마지막 판단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개개인이 하시는 거죠. 부자가 돼도 본인이 되는 거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건 뭘 어떻게 하건 그것도 개인이 다 감내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코인 투자를 하면서 이런 뉴스에 참 관심이 많아요. 300만 원 넘는 애플 MR 헤드셋 출시 임박했다. 근데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올 연말에 연구용으로 일단 출시를 할 거고, 내년에 대중들한테
직접적인 상품이 출시가 될 거다. 그래서 가격으로 따지니까 제가 보니까 3,000달러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환율로 대충 따져보면 380만 원. 그래서 환율이 설상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360에서 380만 원 요 사이 언저리에서 이게 이 가격이 진행되지 않을까. 근데 어, 페이스북, 지금 현 메타사도 마찬가지로 오큘러스 퀘스트에 관해서 신제품 발표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애플사까지 기존의 본인들의 어떤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기의 카테고리가 아니죠. 신개념을 도입해서 여기까지 뭐 MR 헤드셋 거기다가 뭐 MR 안경까지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다 사실은 알고 보면 조금 더 이제 연결을 시켜보면 이게 가상자산하고 분명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은데 오큘러스 퀘스트에 관해서도 이제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봤어요. 근데 오큘러스 퀘스트 3는 2023년 10월에 오큘러스 퀘스트 3 출시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0월 정도가 될 거야. 근데 오큘러스 퀘스트 3는 오큘러스 퀘스트 2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더 진보해 있고 앞서 있을 거고 가격은 지금보다 더 쌀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2.5 정도 되겠네요. 오큘러스 퀘스트 2.5 정도가 되겠네요. 프로젝트 캠브리아라는 이 프로젝트로 고성능 버전이 아마 출시가 될 거예요. 올해 말 정도에. 그래서 올해 정도에 밍치거가 말하기에는 올해 안에는 출시가 될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이것도 아마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출시될 거라고 전 알고 이거는 대중을 위해서라기보다 좀 고성능 버전으로 출시한다는 얘기가 이미 있었었어요. 저 이거 나오면은 한번 사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제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종식이 가까워온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러시아 루블라가 예전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달러 대비해서 15%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전 세계 모든 통화 중에 달러 대비해서 가장 크게 앞질러 있는 게 지금 루블라예요. 22.50% 상승해 있어요. 이게 근데 왜 이런 루블라가 지금 상승을 많이 했는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러시아 가즈프롬 가스라인이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그 계약권하고 또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거랑 우크라이나 분쟁이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대충 결론이 어떻게 나겠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분쟁이 되게 오랫동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돼서 오랫동안 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따 가까워온다 분쟁의 종식이 그거를 좀 이따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여름 휴가 때 터키로 여행 가실 분들은 리라화가 되게 헐값이 됐네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자 지금 보면 과매도 상태야.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얼마 전에 밑꼬리가 길게 말린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차트도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떨어지니까 더 패닉한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나 대중의 어떤 견해랑 항상 반대로 가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자, 단기적인 약세 흐름이 언제까지 대중을 지치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버틴 사람들은 아마 큰 부를 거머쥘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독일의 PPI 생산자 물가자 지수 자 33.50%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건데 독일로 들어가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자 물가자 지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결론이 났는데 미국 FED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면 이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할까요? 그렇죠. 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저라는 사람인데 4월 15일 날 비트코인이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4만 달러 언저리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떨어졌죠. 근데 4만 달러를 찍고 자 2만 8천 달러까지 거의 하락을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아마 2만 8천 달러를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 장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올 연말 정도가 되면 7만 달러까지 서서히 방향성을 틀면서 올라갈 거야
라고 주장을 피는데 7만 달러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XRP에 관한 규제안이 확실히 100% 나오지도 않은 상황인데 7만 달러를 예를 들어서 찍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대폭락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익절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해서 계속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 봉쇄 충격의 경기 부양 기준금리 0.15% 인하했다. 봉쇄해 놓은 상황에서 경기 부양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 인하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를 동시에 해야죠. 중국은 돈을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랑 봉쇄령에 관해서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게 아마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6월달 들어서부터는 천천히 이 뉴스 하나만 봐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중국이 브릭스 확대 제안을 했는데 회원국들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브릭스하고 같이 뭉쳐있는 국가들 아마 아실 거예요. 중국, 러시아, 뭐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요런 데죠. 대부분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아니면 인구수가 많은 국가, 뭐 인도 이런데 브릭스. 그리고 전 세계가 양분돼서 이제 두 개로 갈리는데 중국과 브릭스, 그리고 미국과 IPFF, 요런 진영으로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미디어를 보셔서 가지고 이미 아시겠지만, 그리고 점진적으로 지금보다는 나은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고 또 한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이 중국 못지않게 엄청나게 폐쇄를 많이 했던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거든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6월 달부터 하루 입국자 2만 명으로 늘릴 거야. 코로나 검사도 완화할 거야. 이런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이 5월 20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자, 그럼 과연 우리는 희망의 롤 돌려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 시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트위터상에 자, 엄청난 뭐 인플루언서는 아닌데, 자, 이런 사진을 하나 본인이 만들어서 이걸 올렸어요. 이게 집인데 사실 움직이는 건데 이 차가 여기 벽에 껴가지고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뒤편으로 가면 경기 침체, 앞편에는 인플레이션. 근데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기 하락하는 거는 맞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여기서 계속 버둥버둥 거리고 있는 거예요. 연준은. 방법이 없어요. 사면초가. 한마디로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서 연준에서 실제로 얘기하는 빅스텝을 하겠다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보세요. 지금도 사실은 경기 침체예요. 주식시장이 작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까지 폭락한 걸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연준 입장에서도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여야 먹고 사는데, 자, 아무리 돈을 찍어낸다라고 하더라도, 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 쪽으로 가면서는 금리 기조를 0.5% 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0.25% 쪽으로 전향해서 하반기를 이끌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리 갠슬러죠. 지금 현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그래서 이번에 루나 UST 사태가 발생되면서 이게 이제 폭락이 있었는데, 이것과 같이 그 많은 어떤 그 크립토 토큰들이 실패를 거를 거야. 이거는 누구나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왜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바이낸스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면 뭐 중국하고 관련 있는 그런 거대 자본 세력이 배후에 있는 그런 코인들 위주만 포트폴리오를 저도 구성해 놓은 이유가 다 있는 거고, 오히려 루나 코인이 많이 급등을 했었죠. 오히려 다른 코인들보다. 자, 근데 결과가 나왔죠. 앞으로가 뭐 어떻게 될지 에어드랍 이후에 27일 에어드랍 이후에 향후 뭐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나마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안정적인 거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셨다면 뭐 98% 사라지는 코인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투자한 코인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내가 투자한 코인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으면 이거 가치 없겠구나 판단을 내리지만, 사실상 ETF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코인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그 위주로 분명히 언급을 드렸었고, 그 결과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우크라이나 분쟁이 빠르게 종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언급드린 이유가 여기 보면은 독일과 이탈리아, 독일과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국가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독일이 여기 껴있죠. 독일과 이탈리아가 브뤼셀에서 동의 후 러시아 가스 지불 승인, 자, 지불하겠다 승인이 됐는데 루블로 지불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 러시아에서. 근데 여기 중간에 EU가 껴있어요. 독일과 이탈리아는 유럽 연합과 논의한 후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러시아 가스를 계속 구매하기 위해 루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회사들에게 말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EU가 중간에 껴있는 상황에서 독일이 루블로 러시아에 결제를 하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루블이 올라갔을 때는 가치평가에서 달러 대비해서 22% 상승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고. 예.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끌고 가겠냐. 제가 보니까는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2014년도에 이 글을 어떤 분이 게재를 하셨대요. 제가 이제 트윗을 보다가 재미난 글이기도 하고, 실제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쨌건 인사이트가 엄청 높으신 분인 건 사실이에요. 2014년도에 이런 견해를 핀 거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 몇몇 외국인들이 논한 글들이 있다. 34,000달러라고 얘기한 이도 있었고, 이건 2014년도라는 거를,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였을까? 201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몇백 달러가 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몇십 달러였지 않았을까요? 10만 달러라고 얘기한 이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100만 달러라고 얘기한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인도 있었다. 2천만 달러를 투자받은 회사의 대표가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했을 리는 없을 텐데, 도대체 이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논한 근거가 무엇인가? 딱히 근거가 없다. 이에 근거를 제시한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논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1사토시는 1달러라는 것이다. 물론 일정 시간이 흐른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기까지 수많은 이슈들이 양산될 것이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몇 년 전에는 더했죠. 마운트 곡스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리고 중간에 뭐 대형 거래소가 해킹 사태가 발생됐을 때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수십 프로가 폭락을 했었어요. 지금은 상대도 안 되게. 그 와중에 비트코인은 쓰레기로 전락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당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몽땅 털리게 될 것이다. 부의 재편 과정에서 여러분 대부분은 탈락할 것이다. 이럴 수밖에 98%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우량 가치가 있는 코인, 알트코인에서도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 주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서 1사토시, 1달러라는 말을 터무니없다고 느낄 것이다. 아니 1비트코인, 10,000달러도 터무니없다고 느낄 것이다. 현재 얼마인가요? 2014년도에 누군가가 예상했던 글. 향후에 과연 이게 1사토시가 1달러가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일까요? 여기까지 언급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저는 매사에 뭘 하든지 간에 긍정론자예요. 항상 밝은 면을 보려고 그러고 최악의 상황이 있어도 저는 단 1말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좀 긍정론을 펼치는 사람이에요. 크립토뿐만 아니라 제 생활 인생 자체가 여태까지 그래왔어요. 제가 예전에 해외에서 잠깐 이렇게 뭐 일을 할 때 창문 없는 집에 산 적도 있었거든요. 창문 없는 집이 어떤 건지 아마 아실 거예요. 지하실보다, 그러니까 지하 단칸방보다 더 환경이 안 좋아요. 왜? 창문이 없기 때문에. 빛도 잘 안 들어와요. 환기도 잘 안 돼요. 하여튼 그랬었어요. 저도. 근데 어쨌건 희망을 안 버렸어요. 항상. 근데 여러분들도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